민주당이 3조 달러 규모의 5번째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괴질 어린이 환자가 10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경제활동 정상화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추가 진단검사소 12곳이 추가 설치됩니다. 19개 주 육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5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도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관광 명소인 브로드웨이의 셧다운이 9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한국문화원이 운영 중인 온라인 영화 프로그램을 뉴욕타임즈가 연이어 소개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3조 달러 규모의 5번째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3조 달러 규모의 새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미 국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act boldly to support state and local entities to address coronavirus-related outlays and lost revenue due to the coronavirus. We all know that we must put more money in the pockets of the American people. This is not only necessary for their survival, but it is also a stimulus to the economy. 의회는 앞서 4차례에 걸쳐 3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5번째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The families who are suffering know that hunger doesn't take a pause, the rent doesn't take a pause, the bills don't take a pause, the hardship of losing a job or tragically losing a loved one doesn't take a pause. 이번 법안은 주와 지방정부에 1조 달러를 지원하고 필수 노동자에게 2천억 달러 규모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에는 75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개인에게 1,200달러의 현금을 또 추가 지급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 금액을 6,000달러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내년 1월까지 늘리는 것도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15일 이번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관된 괴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가 100여 명으로 늘고 이 중 3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질환에 감염된 어린이가 1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3명이 숨지고 70여 명은 중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82명은 뉴욕시에 사는 어린이들입니다. 쿠오모는 이어 뉴욕주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요청에 따라 괴질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DC has asked New York to develop national criteria for this so that other states, other hospital systems can also be checking into this and looking into this. Again, as it turns out, these children happen to have the COVID antibodies,
or be positive for COVID, but those were not the symptoms they showed when they came into the hospital system. This is every mother's nightmare. This is every parent's nightmare. No one knew about it. Nobody was watching for it. You know, it's the same story of this virus from day one. The virus has been ahead of us every step of the way.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50여 명의 어린이가 현재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처음 보고된 이 괴질은 지난달 말부터 뉴욕에서 발생했으며 감염자의 57%가 5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입니다. 뉴욕주에서 이 괴질로 숨진 3명은 각각 5살과 7살 소년, 그리고 18살 소녀로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5세 미만 아동에서 발생한 경우는 약 23%, 5세에서 9세 약 29%, 10세에서 14세 약 28%, 15세에서 19세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들은 지속적인 고열, 호흡곤란과 함께 발진, 구토, 설사 증세들을 보이고 있으며 열성염증 질환인 카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In terms of preven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gain, for families to remain indoors as much as possible. When they go outdoors for activities, they should use face coverings. Children above the age of 2 should be using face covering. 이에 쿠오모 지사는 뉴욕주 각 병원에 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경제활동 정상화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번 주말 전까지 구체적인 재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감염자 동선 추적 등의 확대를 재개 시작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재개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뉴저지 역시 정상화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뉴욕과 달리 재개 일정이 주 저녁에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뉴욕처럼 지역별로 순차적인 재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 정상화 과정이 급작스러운 재개가 아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감염 여부 확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감염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재개에 앞서 주 저녁의 코로나19 일일 검사량을 현재 10,000건 수준에서 이달 말까지 2배 많은 2만 건까지 늘리고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추적을 위한 조사관을 최소 1,000명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추가 진단검사소 12곳이 추가 설치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맨하탄과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에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추가 진단검사소 12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5개 보로 23곳에서 매일 5,100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추가 진단검사소 설치로 인해 검사 속도가 2배 이상 늘어 하루에 1,700건의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18일에는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와 브루클린 미드우드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진단검사소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24일에는 스태튼 아일랜드, 프린스베이와 콩코드, 포트 리치몬드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소가 설치되고 퀸즈는 우드사이드, 맨하탄 이스트 할렘, 브루클린 선셋파크, 베이리치, 카날시, 브롱스 포트함 매너, 멜로즈 등 10곳의 지역에서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19개 주 육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5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2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육류 공장이 코로나 확산 근원지가 되면서 공장 폐쇄가 잇따르자 육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스미스필드 돼지 가공 공장에서 85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2위의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경우 아이오와주 공장에서 730명, 워털루 공장에서 무려 1,03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각각 공장 노동자의 58%와 37%가 감염된 것입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 사태로 최소 180곳의 육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 공장 재가동 지시를 내린 이후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40%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개 주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 육류 공장 직원의 안전을 지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직원들에게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부터 지급하고 1.8m 이상 떨어져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도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재 실험 중인 코로나19 치료 약물이 공식 치료제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값이 지나치게 비싸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C형 감염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약물인 소발디가 코로나19 치료 후보 약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약을 C형 감염의 환자에게 12주간 투여하는데 무려 18,600달러가 듭니다. 한 알에 약 340달러나 되는 셈입니다. 코로나19의 폐 손상을 억제해줄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치료제 피르페니돈도 4주 치료에 9,600달러를 내야 합니다. 보험병원 할인을 적용해도 6,500달러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제약사들은 이처럼 비싼 약값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품 제조 원가와 수출 비용, 세금을 빼고도 10% 이윤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랜뎀시비르 제조회사는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시의 관광 명소인 브로드웨이의 셧다운이 9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브로드웨이 연합은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공연을 재개하기를 원하지만 공연장을 찾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6월 7일부터 공연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셧다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여름 시즌 공연까지 전면 취소되면서 약 6개월 동안 브로드웨이 셧다운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3월 12일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고 브로드웨이 공연은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최근 뉴욕 주정부의 업종별 단계적 개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극장은 엔터테인먼트, 오락 업종에 속해 가장 후순위로 재개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토니상 시상식 개최 여부 또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미 6월 7일로 연기됐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개최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후 미국에서의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예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안 무비 나잇 앳 홈 프로그램을 뉴욕타임즈가 연이어 소개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후 미국에서의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안 무비 나잇 앳 홈 프로그램을 뉴욕타임즈가 연이어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소파에서 한국 영화 시청하기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원이 상영하는 봉오동 전투, 청년경찰, 인사이드맨, 사도 등 총 10편의 영화 포스터와 줄거리를 소개한 데 이어 주말에도 한국문화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 페이지는 개설 이후 방문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해 하루 평균 2,000회의 접속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서 19년간 개봉된 우수 한국 영화 중 10편을 선정하여 저희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4월 중순에 개설한 온라인 한국 문화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연, 전시, 한식,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영화 섹션엔 한국영상자료원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영화들을 저희들이 선별하여서 여기 동포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봉준호 감독님이 추천한 7편의 고전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한국 영화의 거장 감독 특별전을 준비하여서 이만희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임권택 감독님들의 대표 고전 영화 3편씩 선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대극, 코미디, 액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준비하였으니까 관람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문화원은 4월 홈페이지 개편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등 한국문화예술단체에서 제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뉴욕 현지 문화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5월을 가정의 달 이벤트로 정해 한국 어버이날을 기념해 매주 수요일 효사상을 대표하는 판소리인 신청가, 흥보가 등 다양한 국악 작품을 선별해 총 8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는 홈페이지 koreanculture.org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주에서 15일 이후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인 경제활동 재개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감안해 오는 18일부터 사전 전화 예약제를 통해 영사 민원 업무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맨하탄 입주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6일부터 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20 페어뷰 스트릿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거주 지역이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 무료이지만 보험이 없을 경우 소정의 검사 비용을 내야 합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위해 수업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뉴저지 소재 대학들의 봄학기 수업료와 수수료의 25%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수업료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음식 주문 가격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배달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주문 금액의 30%가 넘는 비용을 식당 업주에게 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주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